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이따의 윤상보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거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개 선거구 경선 결과와 선거 전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상일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두 분의 선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25일에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본선 진출자가 좀 확정이 됐거든요. 23일부터 24일간 일반 유권자 80%, 당원 선거인단 20% 비율로 경선을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고기철 예비후보가 이경용 예비후보를 제치고 위성곤 예비후보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좀 예상했던 결과인지 먼저 국민의힘 쪽에 여쭤보는 게 낫겠죠. 어떠셨습니까? 예. 보시면서. 예상한 결과라고 하려면 예. 특정 후보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 서귀포 지역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누가 될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굉장히 접전이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그 경선 결과에 승복을 잘 해줄 것이냐 예,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경용 후보가 경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바로 예. 발표를 하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서귀포 지역의 국민의힘의 그 총선 동력이 네.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경선에서 탈락하고서 탈당하고 또 출마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예. 법적으로 안 되는 예. 거니까. 문윤택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경선 과정에서 뭐 후보가 고소고발이 있었고 그런 두분 중에 한 상황에서 분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 이제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뭐 그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 예. 하시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원팀 구성이나 이런 식으로 승복이 되겠는가라고 예. 하는 측면에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그 지적은 맞는 지적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가 예. 후보 본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의 태도도 물론 이제 다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예, 상당 부분은 후보 본인의 결단을 자기가 지지했던 후보의 예. 결정이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고 봐서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기철 후보가 지금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예. 아마 이제 천군만마를 얻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로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제가 보기에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고 좀 과열 양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벤션 효과.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그럼요. 인식들이 많이 박혀 있는 거. 그 부분은 좀 많이 누렸다고 보시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고기철 후보께서는 정치 신인이지 않습니까? 예. 공직에 계속 오래 계셨지만 사실 우리가 공직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 경선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고기철 후보가 열심히 하셨다고 봐요. 예. 오랜 시간 동안 뭐라 그러죠? 이제 밑바닥을. 바닥 다지기를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예.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 아까 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후보가 결정하면 지지자들이 따를 거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예. 이게 어느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선거에서 지켜야 될 선들이 있는데 뭐 검찰이라든가 이런 고소고발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게 이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운 지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촉발됐던 가장 컸던 계기는 그 전략공천과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고기철 예비후보가 전략공천을 언급을 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나에게 전략공천을 달라라고 읍소하는 것으로 이경용 후보 측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좀 발끈했던 부분이었었는데 또 이 내용이 나오니까 읍소라는 표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또 고기철 후보 측에서 반응을 했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편입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예,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뭐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니 총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떤 선거든 선거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이제 우리 마사지라는 표현도 좀 쓰거든요. 예, 예. 어떤 사실관계를 마사지를 해서 이런 사실관계라고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 우리 해석을 덧붙이는 방송에서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부풀리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있어 왔던 일이고 이번의 일도 이제 그 수준을 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윤택 교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가장 최근에 경선 참여하셨었잖아요. 사실 그 갑경선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근데 일반 유권자들 보기에는 아니 같은 식구들끼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양상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서귀포하고 갑 지역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예. 서귀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워낙 셌고 예. 그다음에 그 정치 신인이고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결집이 더 먼저여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 현역 의원과 이제 본선 준비도 당 차원에서는 해야 예. 되고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 주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강자 쪽 입장을 추격자 입장들이 그런 예. 태도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갑 지역 같은 경우는 본선 그러니까 현역 의원과 예. 추격자가 붙은 상황이었고 예, 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내리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쫓아가는 두 후보가 경선에서 그렇게 됐다는 게 저는 오히려 동력을 예. 뭐 컨벤션 효과가 역효과일 수도 있었다라는 관심은 받을 수 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도 그렇지요. 같이 좀 심어주는 부분이었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후보가 정해졌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화합시켜서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선거 보면은 저희가 여론조사도 전에 돌려봤었는데 서귀포 지역은 물론 오차 범위기 내긴 한데 국민의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화합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고소 취하했다는 얘기는 오늘 방송 기준으로 안 들리고 있고 제 이경용 후보의 그 SNS도 들어가 봤는데 승복 얘기까지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표현을 예. 지금 당장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경용 후보도 사람인데 예. 감정적인 기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경선을 승복한다는 의미가 예. 돕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돕는다는 그 의미는 예. 내재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이유는 이경영 후보가 국민의힘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 승리에 어떻게든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다음 예.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이경영 후보의 품성입니다. 예. 그분의 품성을 볼 때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하시고 예. 같이 이제 우리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실 만한 품성을 가진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예. 그래서 단순히 SNS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으로서 예. 그분이 이제 돕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 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보여지는 현상 갖고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선 들어가는 후보가 자기 캠프를 예. 꾸리고 이제 본선 준비 태세를 갖출 때 네. 결합하는 형태를 보면 알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뭐 공동 선대본부장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팀의 정책팀이라든가 조직팀을 같이 끌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원팀이 되는 것인데 후보 혼자 가서 나는 뭐 원팀이다 손 한번 들고 사진 한번 찍고 예. 이 부분 가지고는 이제 완전한 그 결합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고기철 후보가 본선 갈 태세를 갖춘 캠프를 지금 예. 아직까지는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봐요. 인재 결정됐기 때문에 예, 예. 시기적으로 좀 준비도 좀 하고 좀 확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 알 것 같아요. 뭐 미리 추측하는 것보다. 선거 캠프가 어떻게 꾸려지는가를 보면은 네. 거기서 좀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철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서 착실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었는데 중앙당의 인재 영입 케이스로 들어갔다 보니까 계속 전략공천 얘기가 좀 흘러나온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도당에서 살짝 좀 불쾌한 그 메시지를 좀 낸 적도 있어서 어떻게 이 당력을 모아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판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군 예비후보는 경쟁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수 공천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른바 얘기하는 그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누려오지 못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위성군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도 그렇게 뭐 압도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금 서귀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아니 예. 전국 모두가 그런데 사실은 서민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이 서민 경제 문제를 풀어가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반서민 정책들을 꾸려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삼선이 되어서 삼선의 힘으로써 지역에서 서민 경제를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를 잘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영훈 도정과 예. 같은 당 출신으로서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인지에 대한 안정감을 주면 예. 그것이 뭐 이번 총선에 위성곤 의원 후보가 할 수 있는 예.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지금 경제를 가장 1순위로 꼽으셨잖아요. 근데 서귀포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제2공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위성곤 예비 후보가 제2공항 관련해서 굉장히 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었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부산일 변호사님께서 예. 좀 이따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놔뒀는데 예. 이 제2공항 문제로 국민의힘은 무조건 끌고 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제2공항 문제에 메시지 하나를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서민 경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 삼선의 힘으로써 서민 경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로 초점을 맞추고 가서 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부산일 변호사께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제2공항부터 얘기를 꺼내 볼 텐데 위성곤 예비 후보가 얼마 전에 그 제2공항 설치를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먼저 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평가도 많았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걸 좀 실기했다라는 평가도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 그 부분에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네. 원래 이제 유권자는 그 사람 어떤 후보가 하는 말을 갖고 믿지 않고 네. 그 후보가 그로 인해서 어떤 행동 등을 취하느냐 아. 거기에 이제 그 신뢰를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 위성군 후보가 진정 제2공항을 찬성하는 태도로 입장을 바꿨다면 예. 그러면 제2공항의 후속 조치와 관련된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이건 어떡할 거냐, 저건 예. 어떡할 거냐라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물어보고 그 답을 예. 구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더군 앞서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냐 하면 국회에서 그러면 위성군 후보가 제2공항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하나하나 검증을 하게 할 겁니다. 아,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죠. 그렇게 예. 하면 이제 제2공항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었는지 예. 아니면 선거 국면에 유리한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게 유권자의 표심으로 바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 서귀포도 이제 경제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꼽아주셨는데 부산일 변호사께서는 국민의힘이 서귀포 쪽에서 가져가야 될 이슈는 제2공항 말고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이제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 6년 전부터 예. 지방선거하고 별 차이 없는 공약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전체의 상황, 그 다음에 서귀포 지역의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춤 공약은 당연히 이제 제시를 하셔야 될 거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귀포 총선에서는 굉장히 축이 하나가 좀 중요한 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원래 그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찍던 사람을 찍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유권자들이 예. 어떤 이슈가 벌어졌느냐에 대한 관심을 두기에는 총선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이슈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과거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찍는 성향이 훨씬 강한 게 전국에 있는 총선의 유권자들의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성곤 후보 쪽에서는 이슈몰이를 안 하려고 할 거고요. 예. 반대로 저희 쪽에서 이슈몰이를 하려고 할 텐데 예.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 두세 가지를 넘어서면 예. 더 이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공항 이슈를 정점으로 해서 예. 치고 갈 수밖에 없고 포커스를 좁혀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서귀포 지역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제 중에 그 서귀포 의료원과 관련된 문제죠. 예. 그 서귀포 의료원과 관련된 문제는 결국은 중앙 정부의 예산 그리고 지금 그 의과대 증원 문제와 연결해서도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할 만한 총선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그 큰 공약들과 관련해서는 서귀포 쪽에서는 그 두 가지가 저는 주된 공약이 될 것이고 세부적인 공약으로는 서귀포 지역의 농사,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또 서귀포가 사실은 어로 활동과 관련해서 제주시 지역보다 조금은 떨어진 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어업 전진 기지를 서귀포에 만드는 그런 공약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주요한 공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추가하실 말씀 교수님께서 있으십니까? 아니요, 뭐 정책적인 부분 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 도의원이 할 일하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도지사 공약이나 국회의원 공약이 거의 비슷하듯이 근데 막상 역할로 가보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도의원 역할을 하고 계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공약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나누면 다 각 지역마다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국회의원님들이 또 그것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이게 지금 커다랗게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지역의 문제를 중앙화시켜내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법률이나 제도를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만들어서 뭘 커다랗게 어떻게 연계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당장 그 유권자들에게 와닿지 않아서 안 꺼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저 또한 많이 아쉽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슷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위성곤 예비 후보, 그러니까 뭐 현역 의원이니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의 행정체제 하에서는 지금 공약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좀 억울한 감이 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지금의 행정체제에서는 서귀포시장이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억울하게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을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의 뭐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고 최대한 예비 후보 등록은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의 위성정당이 또 이제 창당될 예정이라서 같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 단일화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역에는 김한규 의원이 당연히 출마하고 그다음에 진보당의 송경남 예비 후보도 출마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단일화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당 차원에서 조정이 있을 건가요? 혹시 교수님 뭐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아니, 뭐 당 차원에서는 대원 측은 하는 것으로 경선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일화 부분을.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선택의 여유 뭐라고 그러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 진보 성향도 강하고 보수 성향도 강한 이런 지역들은 후보 단일화를 이미 그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후보 단일화 했잖아요. 후보 단일화 했는데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 김한규 의원이나 뭐 그 진보당 같은 경우 후보 단일화가 과연 실제 성사될 수 있을까? 설령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보당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의문은 사실 같습니다. 근데 뭐 중앙당 차원에서 서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뭐 실익이 있을 것이냐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총선에서 정책을 관철시켜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현실감이 있다고 보지를 않아요. 뭐 정책 몇 개를 주고받는 거는. 그러면 저는 이 선거 공간에서 진보당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거대 양당의 문제, 정치 선거
구조의 문제를 오히려 이 선거 공간에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예. 민주당과 단일화 이렇게 돼버리면 진보당이 가져올 묻혀버릴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진보당이라면 저는 예. 단일화보다 선거 기간 내에 예. 얘기할 수 있는 내 메시지를 던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주 차원에서는 파기도 해야 된다는 말씀처럼 꼭 들려요. 지역별로 그거는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도, 근데 서로 예. 지지율 차이는 많이 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예. 두 당의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제가 볼 때는 뭐 별 의미가 없고 예. 예. 오히려 송경남 후보 쪽에서 그 송경남 후보가 속해 있는 진보당의 전체적인 선거 전략 차원에서 후보직을 유지할지 예. 아니면은 뭐 사퇴를 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또 하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예.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우리 TO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TO가 제주시 을 지역에서 그냥 소모돼 버릴 거는 양쪽 다 원치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진보당 쪽에서는 우리 하나 양보했다라는 예. 이제 명분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예. 그 지역들을 양보하고 제주를 그럼 얻어오겠다라고 할 만한 동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 때문에 후보가 단일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네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욱 예비 후보가 지금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여론조사를 다 돌려봤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격차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거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이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후보의 인지도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가 되었을 때의 전략과 인지도가 확보가 안 되었을 때의 전략은 큰 차이가 있는데 전자, 즉 후보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는 후보의 인물론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사실은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승욱 후보께서는 객관적인 지표상 인지도 측면에서 상대 후보한테 많이 열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제주시 을 지역도 제2공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2공항 이슈,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 제주에 공약을 했었던 관광청 설치와 예.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제 각종 필요한 사회적인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예산 지원과 관련된 우리 뭐 공중 폭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공중 예. 폭격을 좀 쏴주셔야 예. 그래야 이제 김승욱 후보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후보 대 후보의 대립 구도로 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그렇습니다. 있어야 될 것이다. 좀 상대적으로 인지도에서 열세로 시작을 했으니. 예. 아까 관광청 얘기하셨는데 관광청은 또 서귀포에 고기철 예비 후보가 가져가겠다고 예. 공약으로 내건 상태인데 지역구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예. 설치가 되느냐의 문제는 그때 가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것이고 네. 고기철 후보와 저는 김승욱 후보 그리고 심지어는 갑 지역에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지만 예. 제주시 갑 지역의 후보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제 김한규 후보가 또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게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서도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잘하고 있고 하던 예. 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승욱 후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김승욱 후보 인지도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슈 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인지도가 전제가 돼야 이슈도 선점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 폭발적인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김승욱 후보가 미리 전 당협위원장이었잖아요. 예. 준비를 바닥 따지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했는데 예. 중간에 보류하면서 달리던 말에 힘을 빼버렸거든요. 중앙당에서.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제 단수 후보 공천 결정을 이렇게 해줬고. 예.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힘이 빠지고 지지하는 분들도 힘이 빠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아까 그 부상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예. 중앙당에서 지금이라도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이제 지금 녹색 정의당 선거 연합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강순화 예비 후보가 꽤 오래전부터 뛰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상의 지지율로는 수치가 좀 낮게 나오고 있으나 지금 판세가 이렇게 좀 바뀌어 간다면은 어떨까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제주시 을지역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예. 걸 전제입니다. 전제로 할 때 그때는 사실 그 별다른 의미 있는 예. 득표를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국민의힘 쪽이 선거 전략을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방향으로 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서 박빙의 승부까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 아마 그때쯤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그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그 녹색당이라고 저는 녹색 정의당이요. 예, 녹색 정의당이군요. 예. 녹색 정의당과 또 심지어는 진보당과의 연합 전선을 예. 중앙당 차원과 본인 후보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 전략들을 펼칠 거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지금 현재의 지표상으로는 예.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등비등해지기 전까지는 네.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건 공학적인 얘기고 예. 저는 그 녹색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거는 어떤 메시지 하나를 전달할 것인가. 선거 예. 공간에서는 어쨌든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 관심을 활용해서 녹색 정의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 좀 각인시켜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득표나 이런 예. 거를 다 떠나서. 근데 거기에 메시지가 지금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예. 도지사 선거 때 박찬식 후보가 제2공항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예, 예. 것처럼 이 강순화 의원 후보도 그런 메시지 하나를 잡아서 지속적으로 좀 도민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게 아직 좀 와닿지 않고 있다. 본선에서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기후, 노동, 정권 심판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 그게 너무 지금 그러니까 같은 주머니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를 꺼내야죠. 그 중에 하나를 좀 네, 집중적으로 근데 포커스를 뭐 잡아서. 정권 심판 문제는 뭐 예. 5천만 얘기하는 거라서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5천만이면은 저희 여론조사 수치랑 안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갑으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 네. 갑이 최근에 가장 좀 와랑와랑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참여를 좀 하셨었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대림 예비 후보가 현역인 송재호 예비 후보를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얻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좀 폭로전, 비방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혼탁해진 선거였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내에서 보셨을 때는 좀 어떠셨는지 교수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뭐 요즘 유행하는 말 할 말 하안인데요. 예. 이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도민들이 정치에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윤석열 정권 탄생 자체가 예. 혐오의 정치로부터 탄생한 것이고 그 간에 예. 벌어진 일들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중앙당 내부에 지속적인 내적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사실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 같은 당 식구끼리 이렇게 좀 심각하게 선을 넘는 예. 비방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해낼 것인가가 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경선 과정이 워낙에 치열했던 만큼 그리고 그 폭로나 비방은 사실 한쪽에서 좀 많이 갔죠. 그러니까 후발 주자인 문대림 예비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그 의혹도 제기를 좀 많이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외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뭐 수습을 먼저 얘기하면 예, 수습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렵다고요. 예,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보는데 그걸 다시
그 역순으로 얘기를 드리면 예. 그러면 이제 원팀 구성은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 원팀 구성이 어려워지면 그 분열된 틈새를 예. 어떻게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잘 이게 공략해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그 선거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러한 선거 전략을 염두에 뒀을 때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정에서 지금 그 후보로 확정된 문대림 후보 측이 보여준 모습이 예.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평가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치적인 도의나 또는 신뢰관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는 후보가 아니겠느냐. 예. 예.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이제 녹음된 내용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어 아, 버렸는데 예. 예. 그 녹음된 내용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송재호 후보 쪽에서 예. 정말 믿고 의지했던 문대림 후보에게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예. 자신의 속마음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얘기에 문대림 후보는 맞장구를 치면서 또는 뭐 타일리기도 하면서 예. 예.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사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것이 선거 과정에 검증이라는 얘기로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은 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한 예. 결국은 이제 품성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원팀의 구성도 어려워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엔 불법이 아니죠. 예, 대화를 하는 사람의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예. 그렇게 녹음된 것을 대화를 한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고 예. 제3자가 그냥 공개해 버리는 경우는 예.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사건은 아니죠 아직. 이 사안은 예. 이 사안은 과연 문대림 후보가 공개를 동의하고 공개를 했느냐? 아, 송재호 예비 후보가 송재호 예비 쪽에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죠. 예. 문대림 후보가 이제 공개를 했느냐인데 예. 문대림 후보 본인이 이제 대화 당사자로서 그 공개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하거나 또는 네. 본인이 직접 공개를 했느냐 예. 이 문제하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주변 사람이 그 파일이 있는 거라고 그냥 공개해버린 것은 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 갑 지역의 선거 과정상 예. 실제 누구를 뽑아야 좋으냐라는 그러한 이슈를 다 이렇게 먹어버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과연 이제 그 갑 지역의 선거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갑 지역의 유권자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법률가시니까 송재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한번 경선 과정에서 공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까?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고발이라는 게 있는데 제3자가. 그걸 할지 말지는 모르죠 저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대림 후보가 본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예. 예. 법적인 문제가 이제 바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눈앞의 경선에 너무나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 본인의 이미지나 이제 신뢰 부분에서도 유권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줬던 경선이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원팀으로 화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분석이시네요. 이거 교수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동의합니다. 원팀이 그래요?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을 예. 좀 넘었어요. 선을 좀 넘었고요. 그 아쉬운 점은 언론에도 사실 일정 부분 저는 또 책임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예.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5가지 의혹 제기를 할 때 의혹을 검증한다는 명목을 내놨을 때는 예. 근거를 가진 부분에 한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야 됐는데 예.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는 의혹 검증,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르기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풀어갔는데 경선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해명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속에서는 저는 언론의 아쉬움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 왜 이렇게 경선을 서둘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최소한 사전 예비 후보자
그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법을 일단 바꿔야 되는데 예.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는 그 사전 토론이 좀 많이 필요했다. 그랬으면 뭐 털고 갈 거 털고 가고 예. 그 의혹 검증으로 한 번이면 끝났을 텐데 예, 그 예. 토론을 하지 않았던 아쉬움들이 우리 유권자들한테는 좀 많이 죄송한 지점이죠. 경선 당사자 간의 토론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 폭로들이 계속 나오면서 불발됐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제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좀 뼈저리게 느끼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와 관련돼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일단 두 분 다 여기서는 원팀 구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마 그 제주시 갑지역인 경우에는 예. 송재호 의원이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겠다. 예. 그래서 본인을 지지해 준 분들한테 우리 원팀을 구성해서 총선 승리하자라고 예. 제안을 하시고 예. 또 설득을 하셔도 아마 그 지지를 했던 분들 사이에 감정이 녹아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서귀포에서도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SNS를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송재호 의원도 예비 후보도 승복은 했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대림 예비 후보는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서 좋아요도 누르고 그다음에 이제 원팀을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 그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해도 좀 현실적으로는 그 화학적 결합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도 보십니까? 네. 이게 그거는 뭐- 지금 뭐 우리 문용택 교수님께서 예. 제해서 딱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 포인트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 이유는 문대림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언젠가 한 번은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원팀을 구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예.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 맞죠? 음. 네. 그런데 그 원동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예. 이제는 검증의 시간이 문대림 후보로 넘어오는 거죠. 반대로. 예. 예. 그런데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기존에 있던 그 김영진 후보가 정말로 열심히 구석구석 예. 잘 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보류 또 공천 보류하면서도 시간을 끌었잖아요. 예. 사실 21대 국회가 되게 특이한 거의 사상 초유의 국회였던 거는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았어요. 일반적으로 야당이 여당 발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딜을 해야 되잖아요. 법안을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예. 자기네 그 지지층이나 지지 세력,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계급에 대해서. 예. 그런데 요번 21대 국회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야당의 발목을 잡았어요. 야당이 계속 법안 발의를 하면 여당에서 발목을 잡고 그랬는데 예. 이번이 좀 재밌게도 이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후보의 발목을 잡았어요. 한참 달리고 있는 말이었는데 김영진 상황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김영진 후보의 발을 잡아서 지금 한동안 또 못 움직이게 묶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전략공천 얘기부터 오만 설이 무성하게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힘 참 일관되다라는 예. 생각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조금 타이밍이 예. 좋은 기회이기는 했었는데 예.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으로 얘기 넘기겠습니다. 계속 더불어민주당 얘기하시니까 좀 불편해하셔서 국회로 크게 좀 담론을 넘기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게는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습니다. 아직도 안 정해져 있는데 단수 후보였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장동훈 예비 후보가 컷오프되면서 김영진 예비 후보밖에 안 남아 있었고 또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공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했었는데 보류를 했단 말이죠. 보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내부 사정 알고 계십니까? 보류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 공간이가 모든 걸 다 비밀리 하니까. 예. 그런데 단수 공천을 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 큰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국회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문제와 관련해서. 네.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공천에 유리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선거 구조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불행히도 음. 우리 정당사에서 그런 때는 없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지역이냐 이것도 사실을 저는 고개가 좀 갸우뚱갸우뚱 거려지는 지역입니다.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을 함으로 인해서 승리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설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주시 갑지역, 을지역, 서귀포 지역이 전략공천을 하면 승리가 확실한 지역이냐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보류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전략 공천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시는 그게 이제 거죠. 한꺼번에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국회가 아니군요. 예. 중앙당에서 중앙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 방송도 중앙당에 저는 전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그 제주 지역과 관련된 공천의 그 전략은 예. 크게 실패하고 있다. 서귀포 지역의 경선은 저는 굉장히 이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예. 갑지역과 을지역을 나눠 가지고 네. 을지역은 단수 공천을 해주고 갑지역을 안 한 것은 그건 중앙당에서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공천이 필승의 카드라는 것인데 예. 예. 필승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뭐 전략 공천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아? 우리가 그냥 공천하면은 10% 차이로 지는데 전략 공천하면 5% 차이로 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김영진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지 못한 부분을 저 역시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김영진 후보 스스로에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도 좀 드리는 것은 예. 사실상 지금 선거운동을 거의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더 가열차게 했어야 된다. 예. 지금이라도 중앙당이 뭐라 하든 예. 더 가열차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앙당이 오히려 지역에 대한 판세를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오히려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결정 이후에 사실 지금도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영진 예비후보 측에서 약간 좀 맥이 빠진 그 선거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럴 때 오히려 더 나갔어야 그렇죠. 되는데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지금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까지 나와서 빠르게 좀 공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당협에서도 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중앙당에서도 좀 부담을 갖고 빨리 좀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부담을 갖고 진행을 하겠죠. 할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의 창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진 게 없다는 것이 예. 여전히 저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는 과정에 예. 빨리 우리가 이제 구태를 벗어서 예. 예.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후보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지어주는 게 맞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제주 지역에서만큼은 중앙당에서 좀 실기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좀 그렇습니다. 말씀이셨네요. 자, 더불어민주당은요. 지금 아까 뭐 경선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글쎄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 공천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김영진 예비후보가 그대로 올라갈지 아니면 전략 공천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아까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될 부분인 건 뭐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전략을 짜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문대림 예비 후보는? 뭐 선거 때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 예. 선거 때마다 공격을 하고 받고 수비하고 또 해명하고 예. 이 과정들인데 지금 시간은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공격과 수비의 맥락이 아니라 예. 메시지의 문제로 가야 된다. 메시지로. 예. 일관되게 그 한 축을 잡으면 한 예. 축에 대한 메시지로 가고 예.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명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예. 전술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해명. 근데 간단한 해명 요구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뭐 아마 문대림 후보가 예. 예전에 그 도지사 후보로 뛸 때 많은 이제 검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대답도 그때 했었죠. 예. 근데 그때 대답한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과 맞지 않은 것들도 저는 있었지 않나 한번 복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송재호 의원이 유리해성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예.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취득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맹공격을 하셨는데 예.
본인도 유리혜성의 지분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본인은 이제 지난 그 도지사 선거에서 이미 다 예. 검증이 됐고 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문제가 없는 거로 밝혀졌다고 하셨지만 그게 결국은 본인의 진술과 예. 본인이 제시한 자료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송재호 의원이 어떻게 그 지분을 취득했는지 예. 그 녹취 내용에 이제 쭉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예.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여전히 유권자는 갖게 되어 버렸고 예, 예. 그러면 그 의구심을 또 한번 해소를 하셔야겠죠. 예. 과거에 다른 선거에서도 사례가 있는데 경선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이 상대방의 이제 공격의 소재가 돼서 다시 본선에서 돌아올 이미 준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제 예.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예. 그와 관련된 자료 수집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수가 빨리 정해져야 그 부분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쪽에 숙제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방어하고 넘어가느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를 어떻게 잡아가느냐, 아젠다를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예. 덧붙이면 이제 좀 저는 심정적으로 네. 국민의힘도 많이 응원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매기 효과라고 이 국민의힘도 잘하고 민주당도 잘하면 민주당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선을 넘는 일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도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약간 오만한 경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예. 분발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처음에 해당이 하시는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계 선거구 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아직 그 이제 본선에 진출할 사람들이 정해져가는 과정이다 보니 공약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좀 제대로 다뤄야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시간이 되면 두 분께 관련된 검증들, 공약과 관련된 검증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혹시라도 저희가 오늘 세계 선거구 좀 짚어보면서 이 부분 좀 미진했다, 여기에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한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저희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예. 이번만큼은 제주 출신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예. 비례 한석을 예. 요청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가 아직은 뭐 비례 공천을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심지어는 뭐 지금 뭐 위성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예. 그 비례 대표만 비례 대표 국회의원만 추천하는 정당이 따로 만들어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중앙당이 좀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혹시 저는 뭐 제주도 문제뿐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정치가 예. 너무 지금 그 혐오의 정치, 증오의 정치로 가고 있다. 이제 인간성 회복의 정치를 예. 조금씩이라도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조금씩이라도 좀 공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또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세계 선거구 간략하게나마 좀 짚어봤습니다. 두 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모시고요. 선거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